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완경후 갱년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선생님 폐경되고 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려고 해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자, 완경이 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고 혈관을 보호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고 심지어 우리 기분까지 조절하는데 관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완경이 되면서 이 호르몬이 갑자기 확 줄어버리니까 우리 몸 곳곳에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있어요. 선생님,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네, 안면홍조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얼굴과 목, 가슴 쪽이 화끈거리면서 땀이 나죠. 밤에 자다가 땀 때문에 잠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심한 분들도 계세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야간 바람 때문에 자다가 깨기도 하고 호르몬 변화 자체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낮에 피곤하니까 짜증도 나고 기분도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나고 우울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격이 이렇게 안 좋았나? 하면서 자책하시는데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들만 해도 힘든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뼈 건강입니다. 뼈는 평생 동안 계속 재생되고 있어요. 낡은 뼈를 부수고 새 뼈를 만드는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에스트로겐은 이 과정에서 뼈가 너무 빨리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완경이 되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부서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완경 직후 5년에서 7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이 기간 동안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는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벼운 충격에도 뚝 하고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요. 선생님, 그냥 기침만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대퇴골,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경우예요.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고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 정도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골밀도 검사를 꼭 받으세요. 완경 후에는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골밀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걷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심장과 혈관도 위험해집니다. 폐경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훨씬 낮습니다.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보호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완경이 되면 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혈압이 서서히 상승합니다. 특히 배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내장지방이라고 하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왕경 후 10년 정도 지나면서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남성과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심장병 걱정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시고 관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라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과 요도, 방광 조직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선생님, 관계할 때 너무 아파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요. 부부 관계가 고통스러워지니까 피하게 되고 그러면 부부 사이도 서먹해지고 이게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요. 자꾸 방광염이 재발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요도와 방광도 약해지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외출할 때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고 운동하는 것도 꺼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 질 레이저 치료, 골반 근육 운동 등 여러 방법이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으세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혹시 치매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 수면 장애, 안면홍조 같은 증상들이 더해지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진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증상이 심하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너무 무섭고 걱정되시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왕경 후에는 골밀도 검사를 2년마다, 위험도가 높으면 매년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매년 체크하시고요. 유방암 검진은 2년마다 유방찰 영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도 의사와 상의해서 주기를 정하시고 필요하면 심혈관 위험도 평가도 받으셔야 해요. 검사 받으러 가기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나중에 병이 생기면 그게 훨씬 더 힘듭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식사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두부 같은 거 드시고요. 비타민 D는 계란 노른자, 생선, 그리고 햇볕 쬐기로 보충하세요. 단백질도 근육량 유지를 위해 충분히 섭취하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드세요. 운동은 걷기,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하시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하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로 유연성과 균형 감각도 유지하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세요. 그리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위험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술은 적당히 가급적 줄이시고요. 카페인 과다 섭취도 피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호르몬 치료도 고려해 보세요. 선생님, 호르몬 치료 받으면 암 생기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안면홍조 같은 증상을 극적으로 개선시키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어요. 특히 왕경 초기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 병력이 있는 경우, 혈전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네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인데 내가 유난 떠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 이야기하시고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세요.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상담이나 심리치료도 받으세요. 혼자 끙끙 앓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완경은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이고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갱년기가 무섭다고 느껴지는 건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모르니까 막연히 두렵고 불안한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완경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육아와 일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기본입니다. 아직 괜찮아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시고 관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